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코스피 2050 고점 돌파가 기업 실적 개선과 대차장고 해소를 위한 주식 매수세에 힘입어 올해 6월에서 7월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코스피 저점은 주가 순자산 비율 1배를 기준으로 1880에서 최근 1910선까지 꾸준히 상향 조정된 만큼 방향성은 아래보다 위로 향할 가능성이 크고 고점 돌파를 견인할 두 번째 동력은 상장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수출 증가세가 꼽혔으며 마지막으로 40조 원이 넘는 대차장고가 코스피를 2000선 이상으로 끌어올릴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당분간 수면 상태에서 진정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을 치료 중인 의료진은 안전하고 완벽한 회복을 위해 당분간 진정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혀 이 회장의 의식 회복을 서두르기보다는 일정 기간 진정치료를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이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관련사의 비리 파악을 위해 시중은행과 신용협동조합에 이어 수협중앙회와 신한캐피탈에 대한 특별검사에 나섭니다. 수협중앙회는 2012년 유병헌 전 회장 일가가 실소유주인 TRG 개발 전문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에 65억 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해줬으며 기업은행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직후 유병헌 전 회장의 핵심 관련사인 천혜지에 30억 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당국은 여객선 세월호 참사에 연루된 청해진 해운 관련사에 대출해준 수협조합원들에 대한 점검을 위해 지난 9일 수협중앙회에 대한 특검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핫텐의 김동현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재 197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건희 회장의 건강 악화로 지배구조 이슈가 부각된 삼성전자가 강세를 지속하면서 1%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우리 지수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사흘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무려 6거래일 만에 순매수세로 전환한 점이 특징적인데요. 앞으로의 추이도 저희 핫텐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핫텐 힘차게 출발합니다. 주간 시황 전망과 또 시장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장의 핵 시간입니다. 샘플러스의 김용준 멘토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이번 주 주간 시황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 지난주 말부터 해갖고 이번 주 초까지 좀 상당히 어려웠던 국면인데, 어제 지수는 사실 올랐지만은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투자 심리가 상당히 급격하게 위축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시장이 왜 빠졌는지, 왜 올라가는지에 대한 내용들에서, 몇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좀 바라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키워드를 한 4가지 정도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롱숏펀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롱숏펀드라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 빠지면은 매수를 하고요. 올라오면 이제 공매도를 치는 거죠. 이러면서 그 박스권 장세에서 가장 수익이 많이 난다고 그래갖고 최근에 이제 각 증권사 내지는 펀드 판매회사에서 거의 판매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엄청난 그 펀드 유입들이 좀 됐었습니다. 근데 이 펀드의 문제점이 나타났던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위에서 공매도를 좀 쳐야 되는데 공매도 규모는 결국은 누군가가 주식을 빌려서 그만큼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물량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연말에 공매도 규모가 22조 정도에서 넘어왔는데 지금 최근에 집계를 해보니까 33조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농쇼펀드에서의 어떤 그 장점인 박스권의 수익 극대화 전략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망감으로 대부분의 이제 펀드 환매가 대규모로 쏟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종목의 어떤 내용이 아닌 무차별적인 매도가 좀 나오면서 장을 다시 한번 흔들어 놨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쇼펀드에 대한 부분이 최근에 시장을 좀 악화시켰던 가장 주범 중에 하나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의 경제지표 발표인데 오늘 2시 반에 지금 예정돼 있는데요.
일단 그 고정자산 투자 규모라든지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이제 그 집중적으로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우리가 중국 경제 지표에서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입니다. 결국 이제 그 최근에는 미국의 그 어떤 경기 동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지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지표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 그럼 중국 지표가 더 이상 나빠질 거냐 아닐 거냐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기 하강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왔고요. 경착륙 우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중국은 대규모의 부양책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반복드렸고요. 그래서 스몰 부양책 정도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요번에 이제 경제지표 발표는 이러한 그 부분에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걸 하방을 잡을 수 있는 어떤 지표들이 발표가 될 거냐 이 부분을 좀 확인하는 거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아마도 중국 경제지표 발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우려가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기술주입니다. 최근에 뭐 테슬라, 페이스북, 그리고 미국의 바이오 업체들, 그리고 이제 뭐 퍼스트 솔라, 대표적인 이제 태양광 업체들이죠. 이런 업체들에 대한 고평가 논란들이 좀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아직까지도 퍼가 전체적으로 100을 넘어간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테슬라가 최근에 주가가 빠졌다고 해도 퍼가 110 정도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미국의 그 중소형주들 아니면 성장주들 이런 쪽에 이제 직격탄을 맞으면서 최근에 이제 그 나스닥 중심의 어떤 조정폭이 좀 깊게 나타났다라고 일단 본다면 전일 미국장에서의 반등은 낙폭에 대한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면 저점을 확인해가는 과정이냐 이것이 국내 기술주 내지는 국내 성장주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그 주가의 그 더 이상의 하방에 대한 추가적인 하방에 대한 부분보다는 하방을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장의 특징적인 부분들은 이제 중소형주들의 실적 발표에 따른 주가 급등락입니다. 전분기 대비 실적이 양호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기습적으로 상한가를 치는 종목들이 생기는가 하면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3% 줄었다고 하는데 갑자기 하한가를 들어가는 종목들이 속출하는 상태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아마도 최근에 중소형주의 급등락에 적응하기 좀 상당히 힘드신 상황이라고 일단 보여주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전형적으로 바닥에서 나타나는 급등락의 완성 단계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과정들이 지나면서 전반적인 어떤 수습돼가는 과정들은 곧 나타나리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간 시황 전망 짚어주셨고요. 향후에 우리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단기 저점은 확인을 했고요. 단기 저점에 따른 반등은 지금 진행 중인 거로 일단 보여지는데 이게 추세적인 상승으로 전환되는 건 어렵다라고 일단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인가요? 뭐 낙폭에 따른 반등 아니면 박스권에 대한 저점 확인에 대한 박스권 상단 확인 작업들 뭐 이 정도로 표현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거래소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네. 거래소 차트 잠깐만 보시면요. 차트를 보시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점을 1930포인트 정도로 저점을 확인을 하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반등을 했다가 전일 이제 상승폭이 좀 커졌고 오늘도 좀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전일 상승폭이 커졌던 것은 뭐 절대적인 요소가 뭐냐면 결국 삼성의 지배구조 정비. 그래서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는데 뭐 일부 해석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뭐 오너들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지배구조 과정에서 상당히 주식 비중이 많지 않은데 이제 어쨌든 오너라고 표현이 되는 사람들이죠. 뭐 이재용, 이부진, 이서진 이런 쪽에 아마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를 많이 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그래서 선침해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요거는 조금 해석을 좀 잘못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삼성의 내부의 어떤 지배구조 정비가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 불확실성 해소 부분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그 계속적으로 병이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오래전부터 시장에 노출됐던 악재들인데 이런 것들이 일단 해소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남은 게 이제 그 삼성에서 가장 크게 남은 게 이제 건설 부분을 어떻게 정비를 할 거냐. 뭐 엔지니어링 그리고 물산 그리고 에버랜드에 관련된 건설 부분을 어떻게 해처모여를 할 거냐 이 부분이 이제 그 삼성 쪽에 남아 있는 부분이라고 일단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 시장은 여전히 환율 변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매도가 유발됐던 첫 번째 요인은 외국인들인데 외국인은 환차익을 노리고 대규모 매도에 나왔던 거고요. 환으로 봤을 때 1,100에서 사서 1,000원에 팔게 되면 환차익만도 거의 10%가 나오는 상태에 주식평가 차익까지 나온다고 한다면 그들은 단기적으로 어떤 목표한 수익을 충분히 거뒀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환율이 추가적으로 외국인들 환경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외국인들의 폭발적 매수를 기대하기는 좀 상당히 어렵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환율 변수를 봤을 때는 향후 국내 주식의 수급사항은 국내 기관 투자자들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그 정도의 자금 여력은 일단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변수는 지금 전체적인 시장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거래소 시장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요. 단기적으로 1950포인트 정도가 지지가 확인되면서 반등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또 올라간다고 하면 2000은 다시금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지수는 박스권의 상단과 하단을 지속적으로 확인해가는 이러한 장세가 계속적으로 표현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도 이제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요. 코스닥 시장은 그동안 수급의 주체가 됐던 부분들이 외국인이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5일 연속 매도를 하면서 수급 부분을 상당히 교란시켰고요. 최근에 2일 동안에 기관이 이 부분을 방어를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최근에 매매 패턴을 봤을 때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는 점차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수급의 최악의 국면은 서서히 지나가는 게 아니냐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을 바라봐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코스닥 시장은 바이오, 엔터, 게임, IT의 4대 섹터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바이오, 엔터, 게임주가 추세적인 상승을 예전처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수를 강하게 위쪽으로 끌고 가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바이오, 엔터, 게임 쪽이 하방을 잡아주는 상태에서 IT 쪽이 반등이 나와줬을 때 지수는 새로운 어떤 변화의 그 기준을 나타낼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아직까지는 IT가 본격적으로 상승 궤도로 진입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저점 확인 과정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역시도 지금 잠깐 차트를 보시면요. 일단은 이 부분입니다. 앞에서 찍었던 저점, 5월 8일날 찍었던 게 543포인트고요. 지금 이제 60일선이 위치하는 게 546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543포인트에서 546포인트 정도의 하방을 잡는 가운데서 지수가 반등을 한다면 560에서 570포인트 정도까지는 단기 반등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추세를 확인시키기 위해서는 560, 70 정도에서 흐름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요. 향후 방향성을 결정한다. 그래서 코스닥 공이 앞부분에서 먼저 결론을 말씀드렸지만 양시장 모두 지금 단기 저점을 확인했다고 일단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물 압박들은 상당히 해소됐다. 이 중에서 상당 부분은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탁론이라고 얘기하는 신용 매수 말고 별도의 매수에 어떤 급매물들을 소화 과정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매물 공백 상태에 대한 기술적 반등들은 나타난다. 다만 추세적 반등 내지는 추세적 상승을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좀 필요한 기간 조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시황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시황 짚어주셨는데요. 김용준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노 멘토입니다. 아침 10시에 나무노 멘토는요, 오늘 하루의 중요한 포인트, 핵심 포인트, 이슈를 잡아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요.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까지 가르쳐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요. 시장의 분위기도 좋아요. 이 분위기 계속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여튼 저는 이번 주 어저께 우리 주간 전망에서 말씀해 드렸지만 안도랠리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한 주다. 즉 1분기 실적 시즌이 마감이 됨과 동시에
불확실성 제거에 따른 안도랠리가 시작될 것이다. 근데 이 안도랠리가 될 때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가든지 주도주가 되든지, 아니면 이 불확실성 속에서 급락했던 종목들이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이러한 장세가 될 건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디에다 비중을 좀 두고 싶냐면요, 급락했던 낙폭 과대 종목들의 안도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국면이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오늘은요 어떤 이슈를 가져왔냐면요, 정말 많이 떨어진 종목이자 정말 많이 떨어진 업종입니다. 에너지주입니다. 에너지 업종의 급락. 우리 에너지 업종 하면 3인방, 그죠? 우선 SK이노베이션, GS, 그리고 S-오일 이렇게 들 수가 있겠는데, 이들 종목이 올 들어서만요 20%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올 들어서 20% 이상 급락을 했는데, 누가 이러한 급락을 만들었느냐 보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니까요, 의외로요 연기금하고 투신이 굉장히 매도를 많이 했어요. 외국인이라든지 증권사의 경우에는 별로 좀 아닌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연기금과 투신의 강력한 매도가 이 주가의 하락을 만들었다. 근데 이 주가가 최근에 하락된 게 아니고 계속 하락한 상태에서 때린 데를 또 때리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죠? 굉장히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심적으로 충격을 받을 정도로 급락이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우리나라 에너지 업종, 전 세계 에너지 업종이 전부 다 급락하고 있을까요? 아니다. 특히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에너지 섹터에 투자하는 펀드가 있는데, 이 펀드의 자금이요 계속 들어옵니다. 엄청나게 금액이 많이 계속 매주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 자금이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갔냐면 전부 다 선진국에 있는 에너지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선진국에 속한 이 에너지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가 계속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반면 이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정체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아시아 같은 경우에도요, 올해 들어서 현재 한 마이너스 한 1, 2% 정도 내림세는 기록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만 20%나 떨어졌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들은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선진국 시장의 에너지주들은 이렇게 폭등이 나오고 아시아 시장에 있는 에너지주도 괜찮은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첫 번째는요, 시장의 경기 민감주에 대한 투심이 굉장히 약화가 돼 있죠. 철강뿐만 아니라 화학, 조선, 그리고 에너지도 마찬가지겠죠. 투심 자체가 약화가 돼 있으니까 전부 다 이 종목이냐 이 종목이를 떠나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런 종목이 투자하기 싫다 이거죠. 빠져나오겠다. 여기에 따라서 연기금과 투신이 매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진짜 큰 문제는요, 갑자기 쭉 떨어지던 주가가 급속도로 떨어졌던 이유는 바로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여러분들 2011년에 우리 증시를 완전히 뜨겁게 달구었던 주도주 업종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차화정이라고 기억나세요? 자동차, 화학, 정유, 여기에 정유가 포함이 되어 있죠. 여기에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이 ELS의 발행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ELS 발행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로부터 지금 3년이 흘러갑니다. 3년이 흘러가는 동안에 신저가에 다가서니까 지난주인가요? 한번 설명해 드렸죠? ELS의 어떤 물량? 낙인 물량이 터져 나오는 거죠. 낙인 물량이 나오는데, 이 낙인 물량은 어디로 나온다고요? 증권사, 즉 금융투자로 매매 주체가 잡혀 있는 쪽으로 흘러나오는데, 이것들이 터져 나오면서 그냥 해지 물량이 뻥뻥 나오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주가가 툭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낙인의 해지 물량이 다 빠져나가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낙인 해지 물량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자연적인 이제 상승도 분명히 가능한 자리가 와 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에너지주들의 최근 들어서의 하락은 계속 있었지만 급락은요, ELS 낙인 물량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ELS 낙인이 걸린 종목들이 다음에 어떻게 진행된다는 거는 지지난주에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어떤 거? 포스코가 낙인 이후에 급반등이 나타났다. 그죠? 포스코가 낙인 이후에 급반등이 나타나는 흐름이 나타났었고,
또 하나가 뭐죠? 삼성증권이 낙인 이후에 또 급반등이 나타나는 이런 흐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또한 낙인 물량이 완전히 해소되는 지점에서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재밌는 사실은 자, 제가 누가 매도했다고 그랬습니까? 투신과 연기금이 매도했다고 그랬죠. 투신과 연기금은 누가 물량을 던질 거를 기대를 하고 매도를 했을까요? 금융투자죠. 증권사의 낙인 물량이 나오면 그거를 탁 잡아채가지고 땡기겠다 이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매도가 충분히 나왔을 수도 있다. 물론 이게 완전히 뭐 증명되고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시장의 흐름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망. 과연 앞으로 에너지 업종들은 어떻게 될까? 전망은요. 첫 번째는 이 에너지 섹터의 자금들이요. 에너지 섹터의 자금들이 전부 다 지금 선진시장에 가 있잖아요. 선진시장에 가 있는데 선진시장과 신흥국의 에너지 주들의 주가의 그 갭이 너무 큰 상태예요. 그러면요. 상대적으로 어디가? 지금 선진시장에 들어갔던 대부분의 자금들이 이머징 마켓으로 들어오면서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이런 쪽으로 굉장히 자금이 몰리고 있잖아요. 그만큼 격차가 벌어졌으니까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은 데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네요. 에너지 섹터도 선진시장에 투자되었던 에너지 섹터에서 신흥국으로 에너지 섹터의 자금들이 이렇게 옮겨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는요. 역시 낙인 물량이 해소되면 자연적인 반등이 나타난다. 그죠? 자연적인 반등이 나타나는 것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자, 문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업종의 주가의 밸류에이션이요. 선진시장보다는 떨어지는 거 오케이 알겠다. 왜?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아시아 평균 중국이나 나머지 뭐 싱가포르, 홍콩 여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도 우리나라의 에너지 업종의 주가가 너무 낮다 이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어디 우리나라 에너지 업종의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야 되냐면 아시아권까지는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시아보다 못하나? 이건 말이 안 되겠죠. 아시아권까지는 1차적인 레벨업이 돼야 되고 레벨업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선진국 피어 그룹하고 비교가 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나왔네요. 제가 지금 시장에 5월 지금 이번 주는요. 안도랠리가 나타난다 그랬는데 안도랠리가 나타날 때 어떤 종목 위주로요? 낙폭 과대 종목 위주로 올라갈 것이라 그랬죠. 낙폭 과대 종목으로 올라가는데 또 글로벌 그리고 아시아 피어 그룹 대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이 에너지 업종이 어떨까요?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 오늘 같은 현재까지 한 3%대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S오일 같은 경우도 지금 58,900원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 17만원까지 하던 종목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3분의 1토막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반등이 나온다면 언제 나올 것인가? 바로 ELS 낙인 물량이 출회되고 글로벌 에너지 섹터의 자금들이 이머징 마켓으로 들어오고 아시아권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한국의 에너지 업종들의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면 바로 이 시점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업종 관련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계속적으로 보유하시고요. 매수를 저는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의 매수도 충분히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10분에요. 다시 특징 좋아해가지고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방송 최초로 선보이는 바닥잡기 프로젝트 선상클럽입니다. 이 코너는 매수가 목표가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신규 매수를 위한 바닥이 궁금하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샘플러스 김선윤 이상로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멘토들이 말하는 오늘의 바닥잡기 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김선윤 멘토는요, 다시 2,000포인트로 바닥 팁을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는요, 삼성전자 말고 다른 업종이 받쳐주는가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시 2,000포인트 가능한가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네. 자, 오늘 수급 시장의 수급이요. 오랜만에 외인들이 좀 매수가 들어와요. 네.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 안으로 외인들의 단기적인 매수 포인트 잡힐 가능성 높다. 외인들의 매도 브레이크 잡힌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외인이 오늘 매수가 드디어 들어옵니다. 자, 외인들이 750억. 오늘 10시 현재 26분입니다. 26분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장 끝날 때까지 지켜본다면 1,000억 원대 이상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상승하는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살펴보자면요. 잠깐 볼게요. 자, 대부분의 종목들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화학주 중에서 롯데케미칼이 4%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 포착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도 1% 이상 올라주고 있는 모습이고, 자동차 3인방 흐름 굉장히 양호하고요. 그 다음 조선주들이 오늘 날아가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어요. 삼성중공 5% 이상 급등 중이고, 대우조선내양도 3%, 그 다음에 정유주까지. 네. 우크라이나 사태로 정유주 유가가 조금 상승 분위기 잡혀주면서 다시 서부 텍사스유가 $100로 올라섰죠. 그래서 올라가는데 전반적인 상승 분위기 좋다는 거죠. 이 분위기가 오랜만에 나온 분위기예요. 하루 이틀 만에 끝날까요? 아닌 것 같아요. 이번 주 정도는 상승 분위기 계속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포인트 정도까지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단기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좀 시장 즐기시고 대응하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상로 멘토의 의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말고 다른 업종이 받쳐주는가? 받쳐주나요? 네, 일단 그 키포인트는 삼성전자입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이끌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지수에 대한 바닥권 1940포인트를 말씀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삼성전자를 보시라. 삼성전자의 반등이 나타날 때는 거기에 대해서 행보성으로 다시 한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도 네. 지금은 전체적인 종목군들이 올라가기 힘듭니다. 그걸 먼저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투신권이 지금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기관의 투자자들이 지금 바닥권에 다시 한번 다져주고 지금 다시 한번 랠리를 펼치는 거는 바로 외국인이라는 거죠. 그럼 외국인은 벌써 소폭의 이익신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지금까지 달려가는 업종 바로 경기 민감주 말고 전방 산업 쪽의 확대에 대한 분위기, 경기 회복 관련주를 지금은 추가적인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 미국의 다우 증시를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전방 산업이 확대되면서 경기 회복 사이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었고 중국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사이클은 바로 경기 회복이라는 부분을 뜻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의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경기 민감주,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수출주는 당연히 원화에 대한 분위기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상승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시장을 이끌 수 있는 것은 바로 경기 회복 관련주다. 그 중에서 기계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철강업종 자체는 사이클적인 부분에서 첫 번째 사이클이죠. 경기 회복의 신호탄이 발생할 때 소재 관련으로 먼저 뜨고 난 다음에 투스텝이 바로 기계산업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스텝이 경기 순환주라고 일컫는 정유화학 업종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철강 섹터라든지 아니면 기계 섹터 자체가 소폭의 반등을 먼저 실현하고 나서야지 다른 종목군들이 바톤을 또다시 한번 세 번째 주자로 달릴 수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끝날 지연정 그 다음에 섹터 철강이라든지 아니면 기계업종이 그 섹터를 다시 한번 더 받쳐서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가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 수 있는 사이클이 된다. 이미 바닥은 나왔습니다. 1940포인트가 바닥이고 거기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을 선택을 하셔야만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바닥잡기 팁을 살펴봤고요. 이제는 두 멘토가 시청자들이 의뢰한 종목을 수급과 또 차트로 접근해서 최고의 매수 의견을 제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뢰인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 의뢰인입니다. 8976님인데요. 삼성전자를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네요.
자, 김선윤 멘토께서는 130만 원 초반을 보세요라고 X 의견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 역시 다음 타석을 준비할 때라며 X 의견 주셨습니다. 자, X 의견 주셨네요. 아직 사면 안 되나요? 삼성전자 지금 현재 제가 이전에 이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120만 원, 그러니까 뭐 작년 말부터 1월부터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120만 원 초반대, 125만 원 깨지면 매수해라 말씀드렸었고 140만 원 초반대는 매도해라 말씀을 작년 거의 말부터 올 초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4월 달부터는 이런 말씀을 안 드렸죠. 140만 원 근처 와서 얼마큼 왔다, 알아서 판단하시라고 얘기를 안 드렸는데 다시 급등을 합니다. 자, 지금 이거를 굳이 매수를 해야 될까요? 라고 저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너무 많이 지금 140만 원대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이제 밴드를 다시 한번 잡아드리자면요. 지금부터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130만 원 초반대부터 해서 라인을 잡아드릴게요. 130만 원 초반부터 해서 150만 원대까지 이제 새로운 밴드 영역이 잡혔습니다. 그럼 130만 원 초반을 보시고 매수를 하셔야지 당장에 매수 들어가시는 건 조금 위험하다는 판단입니다. 뭐 지금 지분 구조 이런 삼성가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상승을 하지만 좋은 종목인 만큼 제가 뭐라 말씀드리죠? 제자리를 찾아온다 말씀드립니다. 갈짓자 형태를 그린다 말씀드리거든요. 그런 형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이 나온 이유, 최소한 그래도 135만 원 아래에 저는 매수를 하셔야지 지금 당장 매수는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바로 올라가더라도 다시 내려왔다 갈 겁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셨다가 대응을 해보자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130만 원 초반을 보세요라고 X 의견 주셨고요. 이어서 이상로 멘토는 다음 타석을 준비할 때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무슨 네, 얘기죠? 맞습니다. 1차적인 파동이 올라왔다는 거죠. 가격적인 측면으로 제가 127만 원, 126만 원 뭐 사이 상관없다, 많은 차이는 별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네. 어차피 거기에서 올라가면 140만 원대거든요. 그럼 140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단기적인 이익 실현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그러면 외국인이 이익 실현하고 어디를 살까요? 그 다음 섹터를 산다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섹터 안에서는 삼성전자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1940에서 1980까지 올리는데 삼성전자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아있는 것은 이 삼성전자가 아니라 다른 종목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파급 효과가 갈 수 있는가, 그 여부가 지수를 올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걸 보세요?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소재업종이라든지 아니면 기기업종 첫 번째 섹터 그쪽으로 한번 먼저 접근하셔야 되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더 단기적으로 조정을 줄 수 있는 파동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이익 실현을 하고 난 다음에 삼성전자 다시 한번 눌림목이 해당될 때 그때를 한 번 더 노리시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쫓아가실 필요가 전혀 없는 종목군입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은 맞지만 괜히 우리가 여기에 이 종목을 사서 손절가를 또다시 125만 원으로 설정을 하고 그러면 지금부터 그 15만 원의 상태를 뭐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적정한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타이밍을 봤을 때 삼성전자의 지금은 좋은 종목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미적지근한 종목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상승도 어떤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서 뭐 크게 따라갈 필요도 없는 거죠. 뭐 이슈 전에 일단 수급이 가장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종목이 오르는 것은 인위적인 힘이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주식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인위적인 힘, 물을 올릴 때는 펌프가 가동되듯이 주식을 올릴 때는 돈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지금 외국인의 자금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행위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지금 삼성전자는 또다시 한 번 더 뭐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 대신에 앞으로의 산업적인 부분은 좋다. 대신 오늘 타이밍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은 X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976님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의뢰인도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의뢰인입니다. 4256님께서요. 현대중공업을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네요. 김선유 멘토께서는 괜찮습니다. O 의견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께서는 때를 기다려라. X 의견 주셨네요. 네, 오늘도 조선주 나왔네요. 괜찮습니까? 네, 어제 대우조선내양도 제가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3% 이상 잘 가고 있습니다. 뭐 어제 매수하신 분들 어제 뭐 빠진 것까지 쳐도 뭐 1% 이상은 수익 중이실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제가 현대중공업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현대중공업은 조선주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배를 만드는 비중 자체가 절반도 안 되는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조선주를 보신다면은 대우조선해양을 항상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네, 에코십에 대한 기술력,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많이 조선주들이 빠질 때, 현대중공업이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보일 때 주가 흐름에서 28만 원 고점부터 18만 원, 10만 원이 빠질 때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요. 자 보세요. 3만 6천 원, 3만 7천 원 고점에서 2만 7천 원 정도로 거의 40% 이상 빠졌던 현대중공업 대비해서는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서 그래도 살아있는, 그래도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대우조선해양이고, 에코십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시장의 화두입니다. 조선주의 화두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술력을 본다면 현대중공업도 좋지만 대우조선해양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대중공업이 더 마음에 드신다면은 괜찮습니다. 사도 괜찮고요. 반등이 나온다면은 충분하게 한 10% 정도는 단기간에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잘 매수해 보시고 분할 매수해 보시고 가져가시라고 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을 조선주의 관점으로 보시지 않고 정몽준 의원이 후보로 등록이 됐잖아요. 어제 이쪽으로 관련해서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쪽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걸 정말 정치적인 문제죠. 네네.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네. 그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일반 시민, 서울 시민들의 문제에서 세월호 사태로 인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데, 정몽준은 이제 아들, 셋째, 막내 아들이 사고를 쳤죠. 그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좀 있는 그렇죠. 거죠. 변동성 네. 자체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요, 지금 당장에 이제 현대중공업이 그에 따른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조선주가 상승을 해주니까 반등을 주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몽준과 연계는 제발 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루 멘토께서도 의견 주시죠. 때를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셨네요. 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그 주식은 처분을 해야 되죠. 주식은 처분을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을 사적인 의견으로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꼭 참고로 하시고요.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는 점이 바로 ELS에 대한 부분이 낙인 자체가 19만 8천 원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낙인 자체를 찍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바닥권에서 지금 물량을 매집하는 과정이거든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참 ELS라는 금융상품 자체가 구조 자체가 상당히 웃긴 게, 자 19만 8천 원 자체를 하단으로 내리자마자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거래량 크게 나오는 거죠. 자, 거래량이 크게 나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래량이 크게 나오면 주가는 올라간다.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들면 주가는 내려간다. 이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대신에 그런 거래량이 터지는데 왜 주가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거래량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인위적인 힘으로 누르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매도 구간입니다. 대신에 안정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가장 키포인트는 그 19만 8천 원이라는 거죠. 19만 8천 원의 ELS 물량에 대해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래량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지금은 한 번에 전환되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할 때 이 물량 자체가 진짜의 상승에 대한 물량이라면 이 자리 다시 한 번 더 이 19만 8천 원을 돌파할 때는 상당히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19만 8천 원을 돌파할 때가 우리가 비중을 크게 확대를 하셔야 되는 시점이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과매도 구간입니다. 과매도 구간에서는 물량을 더욱더 확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을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주가가 올라가는 타이밍에서는 다시 한 번 더 빼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타이밍 19만 8천 원을 기준으로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256님께서도 확인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의뢰인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의뢰인은요, 3011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오디텍을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김선윤 멘토께서는요, 애매합니다. X 의견 주셨고요. 하루 더 지켜보자고 말씀해 주셨네요. 이상루 멘토 역시 좋은데 가격은 나쁘다며 X 의견 주셨습니다. 하루 더 지켜보면 괜찮나요? 이게 오늘 시장 굉장히 좋거든요. 네네. 오늘 시장 굉장히 좋아요. 코스닥이 지금 0.8% 정도까지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네. 외인들의 수급, 기관들의 수급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 시장에서 나타나 줍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오디텍 나홀로 버림받았어요. 네. 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괜찮다면 올라갔어야 됩니다. 오늘 시장에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문제인지 아니면 뭐 다른 문제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 또 하나 수급적인 부분도 그리 지금 깔끔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어제 같은 경우 기관들의 4만 주가 들어왔지만 금융투자 쪽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전반적인 수급 분위기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확인이 좀 더 필요하다. 오늘 약간 정말 애매한 것 같습니다. 내일장이나 모레장에 좀 더 확인을 해보고 대응을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는 아닌 것 같아서 X 의견 드렸습니다. 네, 역시 같은 의견 주셨는데요. 좋은데 가격은 나빠요. 이상로 멘토님 의견 주셨네요. 어느 정도 물량을 체크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바 지금 기술적 분석을 조금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권리락이 좀 나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상의 키포인트를 본다면 현재는 위에 매물 자체는 지금 갇혀있는 형태입니다. 아직까지 이익 실현을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 추세 자체는 상승 추세 안에 놓여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자, 거기에서 중요한 점이 만약에 지금 조금 가볍게 가기 위해서 물량은 다 체크가 되는 상태거든요. 벌써 물량 자체는 이미 바닥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의 주포가 올리기에는 상당히 좋은 여건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매수를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는 기점입니다. 그래서 그 맥점 자리는 하단에 뭐 1,700원, 1,800원 부근이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올리기에는 조금 상단에 있는 이 단기적인 파동, 바로 12,100원대를 뚫기는 힘들다고 판명을 하고, 차라리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는 이 횡보성을 거치면서 다시 한 번 더 빠졌을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좀 잡으시는 게 어떨까. 이 종목이 나쁜 건 아닙니다. 상승 추세대 안에 놓여있지만 지금 사시면 조금 마음고생을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이를 좀 더 보고 난 다음에 돌파를 하면서 하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 사는 타이밍을 가지시자. 그래서 지지와 저항을 이용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디텍은 아직은 좀 매수하기 좋지 않다는 의견을 주셨네요. 바로 이어서 네 번째 의뢰인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번째 의뢰인은 0476님께서요. 일진 머티리얼즈를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김선윤 멘토께서는 오늘 말고 기관 수급이 들어올 때 보자라고 X 의견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께서도 역시 애매한 가격이다. 지지권 확인이 필요하다며 X 의견 주셨습니다. 자, 두 분 다 매수하지 말자고 의견 주셨네요. 오늘 말고 기관 수급 들어올 때까지 지켜보자는 말씀이시죠? 네, 이거는 흐름,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그런 바닥에 대한 차트 모양새는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번째 거, 수급이 들어올 때 그때 들어가자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차트 같이 좀 보실게요. 자, 현재 차트 흐름입니다. 작년 6월부터 4월부터의 차트 흐름인데요. 이 바닥에 대한 라인 좀 같이 좀 이렇게 체크를 해 보시자면 이런 식의 바닥 라인 잡히죠. 그렇죠? 이 라인 잡힙니다. 그래서 라인을 따라서 최소한 제가 2개, 3개 라인은 좀 있는다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대충이요. 네, 요렇게 라인을 잡습니다. 그렇죠?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거의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대가 왔다는 판단이 들고 오늘 또 상승을 하니까 고민이 되시는 건 맞아요. 네. 잘 짚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게 두 번째로 수급적인 부분, 일진 머티리얼즈 최근에 수급이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매도가 굉장히 많이 보여요. 여기서 오늘장의 수급에서 만약에 기관들의 수급이라고 잡혀준다면, 근데 오늘장에서 아직은 뭐 기타 법인 쪽 천주 외에는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건 없습니다. 자, 외인들의 수급도 좀 들어오긴 하네요. 그러면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정말로 이게 수급이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체크가 된다. 그리고 내일장에서도 한번 상승 분위기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1, 2%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확실할 때 잡으셔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말고요. 조금 그 기관들의 수급 자체가 좀 다시 매수가 들어올 때 그때를 포인트에 잡으신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요. 차트는 보실 필요 없고 기관 매수 들어올 때만 포인트 파악하시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로 멘토 역시 같은 의견 주셨습니다. 지지권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지지 오늘 상당히 애매한데요. 애매합니다. 너무 애매합니다. 이게 오늘 가격대 지금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폭이 조금 약하거든요. 네, 만약에 반등일지 아닐지가 네, 장 마감까지
만약에 이렇게 약한 모습이 나온다면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나올 수 있는 상태고, 지금 제가 보는 가격으로는 지금 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뭐 1% 그 부근인데, 지금 1,500원은 조금 애매한 가격이라는 거죠. 조금 더 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여기서 올릴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포인트라는 거고,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지금 뭐 일진 머티리얼즈라든지 아니면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안 좋으면서 지금 삼성 SDI를 비롯한 종목군들이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 SDI는 뭐 지배구조 개편에 의한 부분이라고 해석을 하더라도 지금 전체적인 주도주 패턴이 바로 삼성 SDI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종목이 빠진다는 것은 다른 종목군들도 힘을 조금 잃고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같이 움직일 확률이 좀 더 높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은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2차전지 관련주는 추가적인 하락세 뒤에 반등 타이밍 자체가 주도주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보다는 눌림목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신고가 내고 있는 종목군을 지금의 주도주라고 판단하고 조금 더 들어가시는 전략이 좀 더 낫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업황을 배제하고 나 홀로 움직일 수는 없겠죠. 0476님께서도 일진 머티리얼즈는 아직 매수를 좀 미루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섯 번째 의뢰인도 만나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의뢰인은요, 3832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SK이노베이션을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 주셨네요. 김선윤 멘토께서는 O 의견 주셨습니다. 3번에 나눠서 사세요. 라고 의견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께서도 역시 과매도 구간이라고 O 의견 주셨습니다. 네, 매수를 하되 3번에 나눠서 사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의 여유를 가지시고 사시면 되는데요. 자, SK이노베이션은 간단한 투자 포인트가 잡힙니다. 뭐 유가가 다시 뭐 WTI가 100달러 위로 올라서긴 했어요. 새벽에. 자, 현재 포인트 구간대에서 요런 이제 고점 포인트 라인 그냥 잡고요. 그렇죠? 쉽게 생각하세요. 쉽게. 요렇게 라인을 잡고 그다음에 평행하게 선 하나 긋고 내려왔을 때 현재 구간대 자체는 그래도 거의 바닥에 대한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을 준다는 거죠. 어디까지 보시면 되죠? 어디까지? 참 쉽죠?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12만원까지. 자,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한 3번 정도 나눠 매수하신 다음에 목표 수익률은 5% 잡고 대응을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의견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로 멘토께서도 역시 매수해도 좋다는 의견 주셨어요. 네, 단기적인 반등을 조금 노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유가 자체가 올라간다는 것은 국민들에게는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기름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제 마진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정제 마진 자체는 지금 2분기도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2분기 나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은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시고, 지금 유가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는 바로 중국 증시의 반등입니다. 자, 유가가 가장 많이 투입이 되는 국가, 그리고 구리를 가장 많이 쓰는 국가는 바로 중국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에 경기 회복을 할 때 바로 유가라든지 아니면 금속을 가장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유가가 올라가는 것이 정제 마진 자체, 바로 마진폭이 개선되었다고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이다.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가능한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SK이노베이션은요, 두 분 다 O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선윤 이상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의 금바닥주 살펴보겠습니다. 김선윤 멘토께서는요, 대우조선해양을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께서는 금바닥주를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누적 수익률도 살펴보겠습니다. 김선윤 멘토께서는요, 45.26%의 수익률을 기록 중이시고요. 이상로 멘토께서는 32.8%의 수익률을 기록 중이십니다. 누적 수익률만 보면 정말 수익률 어마어마하죠. 핫텐을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요, 11시에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금바닥주에 대한 전략과 또 종목 AS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신의 10시 핫텐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